안녕하세요. 시온연구소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요즘에 도움이 많이 된 책이 한 권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. 제목은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제목이고, 그리고 서브 제목으로는 브랜드 전쟁에서 살아남는 7가지 문장 공식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. 이 책은 도널드 밀러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.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까지, 그리고 제가 어떤 러닝 퍼실리테이터나 디자인 띵킹 퍼실리테이터로서 어떠한 온라인상에서의 내용을 구축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왔는데, 제가 최근에 읽은 이 무기가 되는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떻게 브랜딩의 일련의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좀 채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. 이 책은요, 아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어떠한 사업을 일구고 싶다, 어떠한 브랜딩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브랜딩을 과연 어떻게 만들고, 그리고 그 브랜딩에 필요한 어떤 이름들,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지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되는 책들이 아닐까 싶어요. 예전에 광고 같은 것들을 보면은 나의 브랜드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는 했는데, 그 스토리가 뭐지?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에이 무슨 스토리야 하는 생각이 좀 간과하고 지나쳤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.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스토리, 거기서 말했던 그 스토리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여기서 좀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목차에는 마케팅은 지금 현재의 나의 마케팅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나, 그런 내용들을 좀 분석하는 그런 차트가 있고요. 두 번째 챕터에서는 드디어 나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7단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, 그리고 3부에서는 그래서 만든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웹사이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, 아니면 조직을 어떻게 좀 구성해야 되는 내용이라든지, 아니면 내가 만드는 기업을 위해서 실천한다면 어떤 맵을 그려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. 저는 이 세 개의 그 챕터 중에서 두 번째 챕터인 스토리 브랜드의 공식이 이제 7단계가 있는데, 7단계의 공식을 먼저 읊어보면 첫 번째 캐릭터, 두 번째 난관에 직면하다, 세 번째 가이드를 만나다, 네 번째 계획을 제시한다, 다섯 번째 행동을 촉구한다, 여섯 번째 실패를 피하도록 도와준다, 일곱 번째 성공으로 끝을 맺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어떤 캐릭터 단계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질문은, 과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나 라는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떠한 역할이라는 것은 좀 다양할 수 있겠죠. 딜리버리 역할인지, 배달의 역할인지, 아니면 뭔가를 쌓아갈 수 있는 역할인지, 아니면은 틀을 완성시켜주는 역할인지, 그런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라.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브랜드의 캐릭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의류를 판매하는 이제 브랜드를 이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, 그 의류를 통해서 고객에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인가, 스타일리스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가, 아니면은 의류를 이렇게 뽑는 그런 어떤 바이어 역할로서 그들에게 다가갈 것인가,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1단계를 잘 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. 두 번째 단계는 난관에 직면하다 라는 단계인데, 기업은 외적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팔려고 하나 고객은 내적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사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. 기업은 어떤 물건을 상대방에게 팔려고 하지만 고객은 그 물건을 통해서 그 물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어떤
가치를 사려고 한다라는 건데요. 저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고객의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가, 내가 고객에게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의류를 파는데, 의류 하나를 팔 건데 그것은 한 옷에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옷을 팜에 있어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,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의 색다른 모습을 보게 할 수 있는 의류를 판매하는 것인가,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옷들이 너무 많이 이제 헐어서 좀 해져서 이 새로운 의류를 사게끔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고 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인가. 그래서 고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는 이 브랜드를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이제 이 두 번째 단계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가이드를 만난다라는 단계인데, 고객은 또 다른 주인공을 찾지 않는다. 고객은 가이드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내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뭐 몇 월 며칠 뭐 언제까지 뭐 배송이 가능하다, 뭐 배송은 뭐 무료, 얼마까지는 무료 배송이고, 이러한 가이드라기보다는 나의 그런 어떤 우리의 브랜드를 상대방에게 공감을 통해서 좀, 우리는 사실 온라인이든 아니면은 잘 만나지 않는 관계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밖에 없고 또 사게 되잖아요. 그랬을 때 그러한 낯섦을 풀 수 있는, 우리 브랜드만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? 그게 가이드로 명확하게 이제 제시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공감에 있어서의 기준을 여기에서는 뭐 수상 이력이 될 수도 있고 뭐 통계치가 될 수도 있다. 그래서 내가 그 공감을 만들 때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 드리겠습니다 라는 공감보다는 뭐 과거에 이런 수치가 있는데 이런 통계에 의해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분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라는 그런 어떤 수치, 데이터를 통한 공감의 어떤 가이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느냐,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네 번째 단계로서는 계획을 제시하는 건데, 이 계획은 고객은 계획을 가진 가이드를 신뢰한다 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네 번째 단계에 대한 질문으로 고객에게 이 상품은 어떤 프로세스를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브랜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계획 자체는 스토리를 굉장히 명확하게 만들거든요. 그래서 이 계획에 있어서는 내가 이 의류를 사는 데에 있어서, 이 의류를 사는 데까지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나는 과연 이 고객에게 어떤 프로세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플랫폼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,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든 어떤 그런 과정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, 혹은 SNS를 통해서, 혹은 잘 나가는 배우의 어떤 광고를 통해서도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나는 과연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플랜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행동을 촉구하는 단계예요. 여기까지 되면 이제 행동을 촉구해야 되는데, 이것은 주문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구매하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느냐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누르도록 하는 질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문장을 통해서 이 구매를 촉진하도록 할 것이냐.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동을 촉구하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행동 촉구와 그다음에 전환적인 행동 촉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제 직접적인 행동 촉구에는 지금 뭐 주문하기, 뭐 전화하기, 뭐 일정 문의하기,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. 그런데 전환적인 행동 촉구에는
고객과 동독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지, 아니면 무료로 정보를 준다든지, 샘플을 나눠준다든지, 무료 체험을 해본다든지, 이런 점을 통해서 연결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6번째 단계는 실패를 피하게 도와준다라는 단계인데요.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비극적 결말을 피하려 노력 중이다. 그래서 저는 6번째 단계의 질문으로는 과연 이 브랜딩의 서비스가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문제를 피하게끔 도와주느냐. 사람은 사실 그 직면에 부딪혀서 그 어떤 내가 지금 닥친 어려움에 부딪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한 단계를 나아갈 수도 있지만, 어떨 때에는 내가 이 문제만큼은 직면해서 나의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좀 누군가가 나의 어떤 문제를 좀 피하게끔 도와줄 수 있다면 그 브랜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동차의 리스 같은 것이 그런 것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내가 한 번에 큰 돈을 쏟아 부어서 어떤 보험이나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내가 매달 버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내므로써 보험도 이제 받을 수 있고, 그리고 차도 신차로 큰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리스를 사용하게 되잖아요. 이런 것들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몇 가지는 있을 텐데, 그 부분을 내가 두드려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7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성공으로 끝맺는다라는 건데요. 우리 브랜드가 저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사람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직접 말을 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이 7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거예요. 사용 전과 사용 후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, 그 차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느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고객이 이 브랜드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그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답할 수 있다면 그 브랜드는 완성이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7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브랜드한 과정,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딩을 하고 싶다면 도움이 될 만한 7가지의 질문을 좀 저 나름대로 뽑아서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, 또 우리나라에 많은 브랜드들이 나와서 저도 사실 좀 피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.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로 도움받으면서 좀 이렇게 윤택한 생활을 앞으로도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